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북코치 서승범입니다. 오늘은 간다마 선월의 전내사고, 일본어 원서로는 젠노시코, 한 장의 차트로 되어 있는 결과와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장의 차트,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 전내사고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내사고는 간다마 선월이가 10년 동안의 어떤 컨설팅과 사업 경험 속에서 잘 되었던 패턴을 분석해서 도식화한 건데요. 뭔가 좋은 일 없나요? 뭔가 좋은 거 없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면 전내사고 모델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전내사고 모델은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와 차트를 잘 조합한 건데요. 일러스트는 물론 능력이 된다면 이런 일러스트를 도입하는 게 좋지만,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간단하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과가 한 장의 차트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부 읽기 힘들다면 4장만으로 꼭 읽고서 액션해라, 이렇게 간다마 선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사실 4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1, 2, 3장은 그 4장을 위한 이론적인 이야기고, 나머지 6장, 7장, 8장은 또 그 4장을 또 도와주는, 더 보강해주는 그런 어떤 책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짧게는 퀵 버전이 4장하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풀 버전은 6장, 7장,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4장만 제대로 읽어도 전내사고라는 차트를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전내사고는 퓨처 매핑으로 바뀌어서 알려져 있고요. 저는 이 퓨처 매핑 마스터 코스를 3년 전에 일본에 가서 한 3일 동안의 코스로 듣고 익히고 마스터 코스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퓨처 매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전내사고 특강을 했을 때 상당히 전내사고에 대해서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은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 책 자체가 다 절판이 되어버려서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한 3부 구성으로 전내사고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내사고 모델은요, 퀵 버전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0은 준비 단계인데요. 일단 6개의 칸을 그립니다. 6 블록을 그리는 거죠.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어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현재 만족되지 않은 상황을 장래에 만족된 상황, 특히나 120% 해피가 되는 상황으로 누군가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해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항상 고객이 지불하는 거는 뭔가 기대하는 변화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거죠. 근데 100% 갖고는 모자르고 120% 해피가 되는 상황으로 만족을 시켜야지만 고객이 비로소 지불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불에 대한 대가를 원한다면 120% 해피를 만들어준다 된다는 거죠. 이 변화의 차트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원칙을 표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거는 가로축에 고객을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기간, 그러니까 시간을 설정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3주면 3주, 3개월은 3개월, 1년은 1년, 혹은 한 달이면 한 달.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그리는 퓨처 매핑은 일주일짜리인데요. 그것은 일주일 동안의 예정을 다 같이 그리는 겁니다.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함께 그리자고 하는 건데, 매주 한 장의 차트가 쌓이게 되면 이게 엄청난 또 축적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한이 없는 사고는 기한이 없는 숙제를 하는 건 똑같아서 실행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뭔가 마감을 쳐놓고 기한을 정해놓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전내사고에서는 그 기한을 정해놓고 미래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120% 해피가 되는 상황, 120% 누군가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상황, 타자 공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미래를 상상하고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굉장히 특색이 있고요. 또 이 전내사고 첫 번째 스텝은 고객의 미래를 가능한 한 최대한 상상을 나래를 펼쳐서 상상해 보는 겁니다. 미래에 있어서 고객이 120% 해피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라는 거거든요. 우측 상단에 일단 스마일 마크를 그립니다. 스마일 마크를 그리고 스마일, 해피한 상황이니까요. 당신이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일단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혹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누군가를 기쁘게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120%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일본 말로는 카이, 이게 쾌락할 때 캐치한데요. 이 카이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간담화에서도 전내사고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카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을 택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미래의 모습을 아주 다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적인 측면, 그다음에 청각적인 측면, 감각적인 측면, 그다음에 명성은 어떤지, 금전적인 측면은 어떤지, 이렇게 오감을 다 상상을 동원하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브랜드적인 측면, 명성을 얻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금전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전내사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퓨처맵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뭐 오감을 동감하라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좀 더 상세하게 미래에 정말 120% 해피해진 상황을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찍듯이 이게 그냥 어떤 바닷가에 서 있나? 아니면 저녁인지 아침인지 어떤 상황이 누구랑 같이 있는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리라는 건데요. 상상의 나를 총동원해서 해피해진 상황을 대사로서 한번 쳐보라는 겁니다. 얘기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 고객의 현재입니다. 사실 미래는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스텝 1과 같은 작업을 현재의 시점에서 보는 건데요. 스텝 1에서 떠오른 고객이 뭔가 이유 때문에 현재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현재는 좀 찡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현재의 심경을 상상하는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마케팅의 플랜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는 어쨌든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텝 0에서 2번까지의 작업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고객을 기쁘게 하기까지의 리즈너블한 시간,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고객의 대상,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라는 정보를 지금까지 작업을 통해서 계속 파악을 해간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리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 목표는 뭐냐, 이런 식의 정보를 쭉 수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Theory of U 이론에서의 레벨 3가 나오는데요. 그것과도 비슷한, 그것과 또 일맥상통한 어떤 공감적인 사고를 이 전내사고 모델에서는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스텝 세 번째 단계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고객이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의 120% 해피한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줄거리를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려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리 라인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은 현실적으로 뭔가를 봤을 때 모든 그런 성공의 곡선 혹은 성공의 어떤 그 그림이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곡선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자기 투영형 소비라고 하는데, 그런 소비자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다 곡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투영형 소비의 경우에는 미래의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구입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투영해서 소비를 하는 소비자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객이 실제로 그때부터 걸어가는 스토리, 그걸 상정해 놓지 않으면 깊은 어떤 상품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그래서 분명히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맥스는 120% 고객이 해피해지는 아주 직전에 뭔가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연속이 아니라 비연속적인 어떤 발상이죠. 이걸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꾸로 클라이맥스부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꿔버린다고 하는 이 비연속적인 발상인데요. 이것은 클라이맥스로부터 역산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내사고 모델 네 번째 단계는 깨달음의 홉 스텝입니다. 홉 스텝 점프, 이렇게 3단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홉 스텝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구나 라고 이어지기 직전, 오호 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기서 시작하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내사고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그 사람의 비즈니스 지식이나
인간적 성숙도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내공이 필요한데요. 그냥 테크니컬하게 어떤 차트를 그리고 순서대로 그리고 라고 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약간의 번역, 번안, 어떤 내공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퍼실리테이터도 기본적으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 전내서고의 차트를 그리는 것,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퓨처 매핑의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림 자체는 누구나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런 작업들은 사실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뭐 저도 실제로 연수 자체를 3일 동안 빡세게 받았는데도 힘들었을 정도니까요. 여튼 네, 그렇게 자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상당히 유효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이 전내사고의 모델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예, 역설적이긴 하지만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금방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아주 특이하면서도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사고 모델이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고 싶다. 누군가를 정말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런 감정은 비즈니스 경험이 있냐 없냐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으로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오프닝. 일종의 영화의 시작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은 고객은 비즈니스에 대한 것도 오프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프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마치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오프닝을 근데 시작하는 요령은 아까 크라이맥스를 얘기를 했는데, 크라이맥스에 반대되는 상황, 크라이맥스에 대응되는 상황, 그 내용을 생각해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은 사실은 클라이맥스의 대비 고객이 한 번쯤 뒤돌아보게 만드는, 한 번쯤 뭔가 관심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된다. 클라이맥스에서 어차피 치고 나오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거에 대응되는 상황에서 오프닝이 있었을 거고 그 오프닝이 어떻게 시작했을까를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어떤 첫걸음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내 사고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요. 고객의 사고가 고객의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개될 것인지 이게 무리 없게 일관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내사고 모델은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조립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할 수 있지만 전내사고 모델을 그리게 되면 뭐 지금 얘기하는 퓨처 맵을 그리게 되면 특히나 고객 관점에서 이 맵을 그리게 되면요. 고객이 도대체 뭘 원하고 있고 어떤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지가 조감해서 부감도라고 하고 조감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큰 시야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 계획에 있어서의 숫자라고 하는 게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숫자적인 게임, 뭐 넘버 게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한 숫자, 의미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필요한 숫자라는 걸 알게 되고 숫자 자체가 그냥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를 전원이 자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의미 있게 되고 그 모델 자체가 의미 있게 되고 전체적으로 전대사고 모델을 그렸을 때 그림이 딱 그려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고요. 전대사고 모델을 사실은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랑 같이 매주 제가 월요일 날 아침 7시마다 줌으로 중계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면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 이 내용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실전을 함께 하시는 거고요. 전대사고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상세한 리뷰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